네. 오늘 제가 나눌 제목들은 혈관 질환 천연 치료인데요. 여기는 이제 혈전, 고혈압, 저혈당, 고혈당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피가 깨끗하면 모든 병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 피가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그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피가 참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을 제가 네 가지는 가져왔는데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자료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떤 전연치료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전은 참 이게 우리 몸의 시한폭탄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가 이 다리나 이런 쪽 부분에 이 혈전이 쌓이다 보면 이 혈전이 터져가지고 온몸에 이제 돌다가 결국은 이런 심장이나 뇌에서 막혀버리면 정말 그런 심각한 그런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있으면 이거를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혈전이란 여기 설명한 것처럼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전증은 혈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혈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매년 미국에도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전이 생기는지 우리 다리를 보면 이게 정맥류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혈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40세 이상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은 더더구나 이런 정맥 혈전증, DVT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심부 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정맥에는 두 가지 정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표제 정맥이라는 게 있고 심부 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제 정맥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고 표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나 이게 팔을 보면 이 정맥이 지나가는 부위가 보이잖아요. 이게 표제 정맥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부 정맥은 다리 근육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심부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자로 DV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혈전은 다리나 허벅지 또는 골반의 심부정맥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터져서 심장, 폐 또는 뇌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심부 정맥 혈전증의 징후와 증상들을 잠깐 여러분과 나눌까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보이잖아요. 첫째는 이제 혈전 형성 부위에 과도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붓기와 압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 윤기가 있고 궤양이 있고 한쪽 다리의 피부색이 변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정맥이 단단하고 두꺼워진 끈과 같을 수가 있고요. 한쪽 다리나 팔에 열감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현대의학 치료는 혈액 응고 방지제를 처방을 합니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기타 뭐 그런 약제를 처방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약들은 내부 출혈이나 위궤양, 근육통, 뭐 두통, 신부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천연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지를 배우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 가지 피를 묽게 하는 천연 물질들, 천연 치료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강황,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튜머릭 강황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진통 효과가 어, 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와 비교될 정도로 그런 약 효과가 좋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멜라인이라고 이거는 이제 파인애플에서 추출되는 효소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항염 효과가 있고 공복에 복용하면 관절염과 관련된 통증과 경직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브로멜라인과 강황, 생강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증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 드릴 게 마늘. 아까 김평환 교수님께서도 마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피를 묽게 하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마늘은 정말, 쉽게 그리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이 허브인데요. 그래서 이 마늘을 잘 이용하시면 피를 묽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마늘은 강력한 항염 허브뿐만 아니라 항균, 항진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이 입증되어 있고요.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들므로 혹시라도 어떤 수술이 있을 경우에는 2주 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입니다. 물은 가장 좋은 혈액 응고 방지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순환계와 심혈관계를 통해 원활하게 흐르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적어도 한 하루에 2리터 정도 가까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혈전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몇 가지, 지금부터 몇 가지 그 혈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천연 물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를 뭐 한꺼번에 전부 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증상에 따라서 한두 가지씩 시도해 보면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게 나토키나제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또라고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즐겨 먹는 우리와 청국장하고 비슷한 식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이 나토키나제는 나또에서 함유된 천연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나또의 발효 과정에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특정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한 성분이 나토키나제인데요. 이 나토키나제는 신체의 응고제인 피브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플라스민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혈액의 비정상적인 혈전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혈전을 녹이고 혈액을 묽게 하는 특성 때문에 나토키나제는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나토키나제라고 이 보충, 이 서플리먼트로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이 혈액을 묽게 하거나 이런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나토키나제를 복용하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뭐 혈전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한 10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복용량은 이제 100mg을 하루에 이제 시작을 해서 한 200mg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복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부정맥혈전증, DBT 환자인 경우에 2주 복용 후에 이런 혈전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키나제는 마찬가지로 혈전을 녹일 수 있으므로 이 양약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소개해드릴 여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플러스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요. 이 사사플러스 뿌리차 한 잔을 매일 마시면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 의 컴프레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사프레스 컴프레스는 혈전이 생긴 부위에 100 IU 캡슐의 비타민 E를 해당 부위에 바르고 나서
꺼지에다가 이 사사프라스 차를 적셔가지고 해당 부위에 이렇게 덮고 천으로 감싸줍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면 혈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사프라스 팅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팅크제도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에서 한 세 스포이드 정도 하루에 이렇게 복용을 하면 어, 혈액을 묽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드릴 게 이 블랙스트랩 당미라고 카얀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소화기 질환 할 때 그 빈혈 치료에 좋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블랙스트랩 당밀이요. 이 당밀은 이제 카얀하고 또 같이 사용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블랙스트랩 당밀 원 테이블 스푼에 물 한 컵을 타고 약간의 카얀 뭐 4분의 1 티스푼에서 원 티스푼 정도 이렇게 첨가해서 복용을 하면 또 피를 묽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오른쪽 종아리에 욱신거리고 붓기가 있어서 바늘처럼 쑤시고 매우 그 열감이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블랙스트랙 당밀 두 스푼과 카얀 캡슐 세 개를 이제 꾸준히 먹었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복용했더니 혈전이 사라진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클로버 차, 이 티 중에 레드 클로버가 또 혈액을 묽게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방지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꽃에서 발견되는 이 쿠마린이라는 성분은 혈전증과 혈관을 막는 진한 혈액이 있는 경우에 레드 클로버 차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이게 티를 마실래요 하면 이 레드 클로버 티를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마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이 티백 있잖아요. 우리가 티를 먹기 위해서 티백을 있는 것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이제 마시는 우려 가지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 티백 자체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게 많다고 또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티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런 약초나 가루를 직접 달여가지고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티백 제품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이제 건강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를 묽게 하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 고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같이 사용하면 다 그 여러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천연 치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고혈압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혈압은 우리 생활 방식과 식습관 때문에 이제 전염병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 반드시 고혈압을 빨리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모색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은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항고혈제를 처방을 해주지만 또 이것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고혈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커피와 알코올 섭취 감소, 건강한 식단과 같은 생활 방식의 변화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식습관이나 이런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김평환 교수님께서 소개해드린 이 뉴스타트 방법들을 잘 실천하셔가지고 고혈압을 빨리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종종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수분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혈압 천연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늘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묽게 하는 게 혈압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꾸준한 운동, 매일 뭐 2, 30분 이상씩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여러분이 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식사 때마다 카얀을 복용을 하시면 또 카얀이 또 고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먹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뭔지를 자기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끊어야 됩니다. 먼저 디저트와 지방이 많은 고기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끊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일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튀긴 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튀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와 같은 그런 좋은 기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단에서 MSG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MSG 미원이잖아요. 한국말로 미원인데 이 미원이 또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식을 가서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식당들은 대개 이런 미원이나 MSG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식을 삼가시는 게 좋고 집에서 직접 해 드시고 이런 건강한 야채나 이런 식단을 집에서 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선한 아마씨, 플렉시드를 매일 섭취를 하시면 또 혈압을 낮춥니다. 매일 4테이블 스푼을 섭취하면 혈압을 10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씨는 이렇게 한번 갈면 산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먹을 때만 잠시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가른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씨를 늘 꾸준하게 식단에서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공복에는 신선한 레몬 주스를 마십니다. 저희도 매일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레몬을 직접 짜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고혈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천연 치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마그네슘 섭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1테이블 스푼을 타서 이 마그네슘을 마시면 몸과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혈압이 높거나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거, 저희도 이제 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이제 효과를 봤는데요.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앱som 솔트 반 컵을 넣고 조격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혈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을 때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바로 이 조격을 하시면 혈압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오일이 그 블랙 커민 시드 오일이 있습니다. 이 오일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1티스푼을 한 8주 정도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커민 시드도 여러분이 어,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입니다. 이 고혈압 환자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혈압인 경우에는 햇볕을 쬐거나,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5천 IU라고 하죠. 그 정도 섭취하는데,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한 1만 IU까지 복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한 장 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게, 이 실제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이 비타민 D가 얼마나 고혈압을 낮추는데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이제 잠깐 이게 소개하는 자료인데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고혈압 약 효과를 67%밖에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을 해줍니다. 비타민 D는. 그래서 뇌졸중, 심장마비, 실명, 신장이식 등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는 고혈압의 수명 단축 작용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부족자의 수명보다 4배를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으면 그만큼 더 장수를 하게 되는 거죠. 고혈압의 원인은
비타민 D의 부족이다. 그래서 비타민 D 부족이 고혈압의 원인임을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고혈압이 있다 하면 이 충분히 비타민 D를 섭취하거나 이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혈당의 천연치료에 대해서 이제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저혈당입니다. 이 저혈당은 사람들이 가끔씩 주변에서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저혈당이 와서 이제 그렇게 쓰러지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췌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이 연료로 사용할 충분한 혈당이 없기 때문에 저혈당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약한 식단, 그러니까 제대로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이런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의 식단을 충분하게 영양가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혈당 기준은 여러분이 혈당을 측정했을 때 70ml 이하일 때가 저혈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혈당의 증상은 현기증, 뭐 떨림, 두통, 과민성, 심장 두근거림, 맥박이 빨라지고 뭐 창백한 피부 불안 등 이런 증상들이 이제 저혈당의 증상입니다. 저혈당은 췌장 기능 장애이며 저혈당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나중에 고혈당 수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혈당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단 것을 찾게 되잖아요. 단 것을 말해야 바로 이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혈당이 지속되면 결국은 단 것만을 찾게 되면 결국은 또 당뇨까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천연치료는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단백질은 저혈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백질 종류가 있잖아요. 견과류와 씨앗, 계란과 같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어지럽거나 뭐좀 문제가 이렇게 증상으로 이제 저혈당이 와가지고 쓰러질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단 것을 먹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단백질, 뭐 견과류나 씨앗 이런 종류들을 같이 먹어주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이 많고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만 단백질 음식으로 안정화하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과일, 특히 말린 과일과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빨리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혈당 수치를 극적으로 상승시키고 떨어뜨립니다. 매 식사 시마다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견과류 등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사례를 제가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어, 한 사람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어떤 뭐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을 했어요. 며칠 금식을 한 사람이 극심한 두통과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포도주스를 마시게 한 후에 10분 경과한 다음 견과류를 먹게 했더니 몇 분 후에 두통이 가시고 편안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포도주스만 마시게 하면 이런 증상들이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금식으로 인해 뇌가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지점까지 떨어져서 포도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가 수축하면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 것입니다. 견과류와 같은 단백질은 빠르게 처리된 포도 주스가 체내에서 빠져나가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저혈당이 있다, 이런 뭐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포도 주스나 어떤 주스를 마시고 나서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혈당은 또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사례를 제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A양은 아몬드와 꿀이 어떻게 그녀의 생명의 은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새벽 2시경에 깨는데 다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저혈당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침대 옆에 작은 생 알몬드 봉지와 작은 꿀병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손가락을 작은 꿀 용기에 넣어 2번 찍어 먹고
아몬드를 6개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으로 다시 잠들게 되었고, 그녀의 저혈당이 불면증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고, 잠들기 전에 견과류와 같은 고단백 간식을 먹었더라면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매일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이런 불면증이나 이런 문제가 혹시 내가 저혈당이 아닌지 이런 의심될 때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또 실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 당뇨에 대해서 제가 나눌까 합니다. 고혈당은 이제 이형 당뇨병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환으로 혈액 내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나쁜 식단이 원인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 신경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혈당, 당뇨병은 좋은 식단과 운동으로 이런 문제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고혈당 환자도 단 30일 만에 역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선구적인 의사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해 다양한 단계의 당뇨병 환자를 선택해서 병원에 데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30일 동안 먹을 식물성 식품, 야채, 과일, 견과류, 씨앗만을 제공했고 또 그들과 같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통해서 이런 고혈당, 이 당뇨가 극적으로 떨어지고 정상화되는 그런 실제 경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혈당 천연 치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거 하는데 먼저 고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설탕을 모두 섭취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기타 정제된 설탕으로 만든 음식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 소다류 이런 음료도 끊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슈퍼푸드를 대량 섭취를 해야 됩니다. 슈퍼푸드 정제를 섭취하거나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피루리나로 만든 스무디를 뭐 두 잔, 최소 2잔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때 코코넛 오일이나 알몬드 밀크랑 함께 섞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크로렐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식후에 한 15분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혈당을 정상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운동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운동을 꼭 30분 이상씩 하셔서 이 당뇨병을 역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뭐 앞에 또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햇빛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이나 비타민 D 섭취를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대부분의 이 미국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은 당뇨병 및 암, 심장병, 면역 억제 등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매일 햇빛을 쬐거나 양질의 비타민 D3 보충제로 비타민 수치를 높여줘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최소 1000mg의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모두 피하고 육류는 아주 적게 먹어야 합니다. 대신 이제 콩류를 더 많이 섭취하시고요. 정제된 음식은 피하시고, 뭐, 흰밀가루, 뭐, 흰설탕, 뭐, 이런 음식들, 그 다음에 유제품,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하셔야 여러분 그 당뇨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특히 가공육이 있잖아요. 가공된 포장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췌장 기능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이요. 그래서 이런 뭐 페퍼로니 피자, 햄, 런치 미트, 샌드위치 등 이런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천연 치료하고 보충제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마늘은 앞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꼭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다. 그다음에 카양페퍼 또 당뇨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개해 드릴 게 그 GTF 크롬이라는 그 보충제가 있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인슐린 작용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매 식사 시마다 200mg 정도 복용을 하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B3 니아신아마이드라고 이제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100mg 정도 복용하시면 당뇨병 치료에 좋습니다. 뭐 이걸 같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도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짐네마 실베스트라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0ml 정도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천연 물질은 혈당을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당에 대한 갈망을 줄이며 잠재적으로 인슐린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기에 소개해드린 이런 보충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해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안정될 때까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이런 콩류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일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그 갓 갈은 아마씨를 섭취하는 게 민슐린 민감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여기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게 베라톨이라는 그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포도나 베리류, 땅콩,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이 성분인데요. 이게 또 혈당 조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다른 위험 요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인슐린 및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이 레스베라톨이요. 그래서 레스페탈 보충제는 당뇨약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보충제뿐만 아니라 이런 포도류나 베리류를 많이 드시면 이 성분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피, 시나몬이죠. 계피가 또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가 지방세포의 포도당 대사를 20%까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매일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카얀 페퍼가 또 혈당을 안정시키고 이제 캡사이신이 이런 그 고혈당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혈당을 이제 안정시키고 시키는 이제 부신 회복 드링크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 이 부신이 이 저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부신 피로 증상이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은 어디 있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콩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양쪽 콩팥 위에 있는 게 이게 부신인데요. 이 부신은 신체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티솔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러 호르몬들을 이 부신에서 이제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코티솔 호르몬은 혈압의 조절, 혈당 조절, 항염증 반응, 면역 반응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혈당 유지가 안 되거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 쇠약하거나 잠을 자도 개운치 않은 이런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부신 저하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이런 자기가 아마 아침에 되게 이렇게 잘 정신이 안 깨나기 때문에 뭐 어떤 카페인이 들은 음식들 이런 음료들을 찾게 돼요. 뭐 커피나 홍차, 뭐 어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부신에 더 스트레스가 가져서 기능이 더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회복 드링크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드링크 재료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레몬 한 개를 주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가루가 있습니다. 2000mg 한 2분의 1 티스푼 정도 양입니다. 그 다음에 한 티스푼의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half 티스푼의 바닐라 시럽, 바닐라 엑스트레이죠. 그다음에 4분의 1 티스푼의 셀틱 소금, 그다음에 레몬 에센셜 3방울, 그다음에 2분의 1 티스푼 강황가루, 그다음에 물 1컵,
1티스푼의 프로틴 파우더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재료를 잘 섞어서 물 한 컵을 추가해서 혹시 맛이 이제 좀 별로 불편하면 이제 스테비아나 꿀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마시면 에너지를 높여주고 체력을 증진시키고 또 편안한 수면을 가지게 되면 또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제가 이제 화면을 바꿔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